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 드라마는 최근에 연인과 묘하게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 드라마더라고요. 연인이 조선시대의 대서사라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정화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정화는 현대시대 해설서 같은 느낌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정화는 정신병동에 일어나는 현대인의 다양한 정신질환을 에피소드로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들의 이야기고, 특히 정은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답안지를 제시하는 드라마입니다. 또한 이 드라마는 현대인의 이 정신적인 질환이 치료자와 환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우리 모두가 그 경계인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보호자나 치료자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바로 그 환자라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 경무에 시달리고 시간에 쫓기는 간호사들이 불안해 보입니다. 간호사들이 정신질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역시 그 질환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슬아슬한 경계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환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정답을 간호사들을 통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간호사 들레는 결국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게 무언지를 알게 되죠. 다은은 정말 미친 듯이 간호사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신병력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게 되죠. 하고 싶은 걸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울면서 떠나려고 하다가 결국 이겨내고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붙잡게 됩니다. 의사 여화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켜내죠. 그가 들레에게 해준 말, 엄마를 버려라 라고 하는 말도 이 드라마 전체 환자들에게 필요했던 이야기입니다. 들레에게조차 연인인 자신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조종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죠. 효신은 애신이를 데리고 아파트에 살기로 합니다. 유차는 결국 회사에서 자기를 돌보는 법을 알게 되고 공황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찾아냅니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결국 자신들을 통해 답안지를 이 드라마에서 제시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누구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를 이루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정해지고 개인은 그에 맞춰야죠. 그 틀을 벗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강요당하고 손해를 설득당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줘야 됩니다. 자신을 내어주며 잃어버린 인생의 질환이 뭘까요? 그게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강박과 우울, 조증, 조현, 망상, 불안 등 개인의 정신질환이죠. 책임은 모두 개인의 몫이 돼버립니다. 정화의 환자들을 볼까요? 오리나는 평생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던 여인입니다. 심지어 포도조차 두려워 먹지 못하는데 좋은 거라고 하니까 포도를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알게 하죠. 물론 결혼도 엄마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대면하고 자기를 직면한 적이 없죠. 자기가 원하는 걸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장 행복한 때는 정신이 나갔을 때입니다. 가면을 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진짜 자기와 가짜 가면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내가 아닌데 이게 진짜 나인가 라는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정신질환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백조로 규격화된 방식을 강요받잖아요. 백조나 오리를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말이죠. 백조나 오리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게 무언지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가 없죠. 오리나가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가면을 벗어버리는 행위인 발가벗은 방식은 진짜 자기를 갈망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오리나는 그것에서 쾌감과 해방감을 느꼈던 거죠. 몸에서 기운이 뻗쳐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손이 닿지 않아서 늘 간지럽던 곳을 누군가 시원하게 긁어줄 때 오는 전율감 같은 거요. 조직에 기여를 못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가 심각한 사회 불안장애가 있던 성식도 있죠. 공시생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마땅한 방식이 없는 고달픈 청년의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던 서환이 있습니다. 아이와 아내의 죽음에서 진짜 아내의 슬픔을 알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망상에 빠진 준기가 있고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지만 경계선 지능으로 끊임없이 거부만 되는 병이에게 끊임없이 강요되는 안 돼, 그리고 병이가 끊임없이 외쳐대는 질문 왜 안 돼. 질환은 다양한데 사실 모두가 하나의 지점이죠. 자기 자신을 놓도록 강요받는 데서 오는 불리감입니다. 자신의 자율성을 내놓으라는 거죠. 사회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살려면 자신의 자율성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데서 오는 불리감, 그 불리감으로부터 넘어지는 사람들이 사회 부적응자로 도태되고 경쟁에서 낙오된 자들인 거죠. 그리고 자율성을 내놓는 대신 얻는 방식은 사회가 제공하는 규격화된 방식인 거죠. 노예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수하게 도태되고 부적응된 사람들의 시체가 있어야 설 수 있는 토대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그 시체 더미 중 하나가 되면서 또 다른 부적응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연결돼서 산다는 건 경쟁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또 다른 경쟁의 수혜자를 위해서 다음번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돼야 한다는 게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시체 더미는 보이지 않고 승자만 보이는 세상,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서글픈 시대의 자화상이겠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아슬아슬한 게 그 다음이 내 얘기 아닌가, 내 차례가 아닌가 하기 때문이죠. 드라마에 나오는 간호사가 결국 환자의 자리로 가게 되고 다시 그 환자가 간호사가 됩니다. 경계가 없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마치 예전 영화 매트릭스 같죠. 진짜 현실을 알게 하는 빨간 약을 먹을 것인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도권을 내주고 노예 같은 삶을 받아들이는 파란 약을 먹을 건지,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게 최근 끝난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와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자율성을 자신이 갖는 게 아니라 사회에게 내줘야 도태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해진 절과 규범을 벗어난다는 건 위험하고 또 조선 사회에서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명나라에게 의리를 지키면 명나라가 구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규범과 절을 따라 사는 걸 실패한다면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니 목숨을 버려야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자결을 합니다. 그런 시대죠. 하지만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길채는 그렇게 살지를 않죠. 양반 교수가 대장장이를 하고 환양여여도 당당하게 살아냅니다. 이혼도 자기가 합니다. 정화는 자신이 가져야 할 그 자율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현대판의 해설서 같은 거죠. 별로 볼 기회도 없고 보여지지 않는 바닥, 태생적으로 자기가 가져야 될 자유를 내어준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환자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는 압박감과 불안, 그리고 그 대가가 모두 사실은 개인화된다는 거죠. 문제에 대한 책임과 질문이 철저하게 개인에게만 전가됩니다. 너는 왜, 너만 왜라는 질문이죠. 정신병동의 질환자들은 모두가 혼자서 이 질문을 받아야 하고 강요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많은 여인들이 자결을 했던 것도 결국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시켰던 거잖아요. 간호사였던 정우는 이 질문의 경계선에 머물러서 그토록 시작부터 끝까지 불안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제시하는 답도 여기서 또 제시가 되는 거죠. 오리나 성식, 병이, 서환, 화람, 이 모든 환자들은 혼자죠. 혼자 남겨진 그 공간이 너무나 조용했다던 준기의 아내는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죠. 남편은 그런 아내를 홀로 남겼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거고요. 그 곁에 들어주고 만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을 늘 가정하고 있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다은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아침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 다은이 깊은 늪에 빠질 때 다은이 결국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곁에 자신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선생이 있고 유찬이가 있었죠. 그리고 동료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은이 미칠 듯이 하고 싶었던 게 간호사라는 걸 알게 되지만 사회가 그걸 터부시할 때 그걸 지켜줬던 것이 동료들과 친구였죠. 돌처럼 굳어져서 무덤덤했던 들레도 다은으로 인해서 설레인다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을 합니다. 자신이 가장 원하는 걸 선택하는 용기를 갖게 되죠. 깨어나오게 됩니다. 물론 홍정란처럼 이미 맞춤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죠. 연인이 그토록 가슴 저렸던 이유는 길채의 손을 잡아주는 장현이 있었고 어린 장현의 손을 잡아주는 길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손을 잡아줄 수 없던 남자를 사랑했던 양음의 손도 장현이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연인의 손을 사회가 죽음까지 강요하며 갈라놓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매트릭스라고 했던 예전의 영화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매트릭스는 사실 어디에나 있고 어느 시대에나 있다고 하죠. 그 가상에 강제된 사회가요. 그리고 모피어스와 트리니티가 네오를 깨우죠. 아팠던 사람들이 모두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용기는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정하는 특별히 강한 서사가 있는 드라마가 아닌데 볼수록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드라마가 계속 던져댑니다. 당신도 비슷하지 않아? 아니면 이건 어때? 라는 그 불편함이죠. 우리의 답도 정은과 비슷하죠.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왜 이래? 내가 정신과 간호사인데 누구보다 잘 아는데 라고 하면서 정신과 병원을 나오려고 했었던 다은처럼 비슷하죠. 자신의 자율성을 내놓은 누군가는 들레처럼 무덤덤하고 익숙하게 살기도 하고 다은처럼 아슬아슬한 경계를 세면서 나는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덮어두고 살게 되는 거죠. 또 견디지를 못하고 이 드라마의 환자들처럼 도태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정화는 그 무거운
이런 질문을 밝은 희망으로 맺습니다. 답이 명쾌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자기의 것으로 무조건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연인에 나왔던 수많은 죽음과 희생을 강요당했던 그 여인들, 정절을 강요당했던 많은 여인들과 비슷한 거죠. 에피소드의 시작은 부담스러운데 결말은 그래서 따뜻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물론 배우들의 해맑은 연기가 무거운 주제와 케미를 이루고 또 묘한 대조를 이뤄서 재미가 더해지고요. 깨끗한 이미지의 배우인 박보영의 따뜻한 연기가 참 잘 어울리는 드라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